네, 안녕하세요. 이우석 변리사입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주제는 그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 요거를 지금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초창패, 예창패의 핵심 내용은 그 선정 기준? 사실 똑같아요. 똑같고, 그 기준만 좀 다를 뿐이죠. 그 서류 구비 조건, 그 뭐 창업 연도 이런 거가 좀 다를 뿐이지, 핵심은 같다. 핵심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요거 올라온 게 1월 30일에 올라왔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거를 지금 올리느냐? 12일, 13일 정도 지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설이 있으니까 구정. 그러니까 구정 보통 끝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구정 연휴 끝나고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아마 이거 지원서를 작성을 좀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나 내일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가장 이제 보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그 오늘 저녁으로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내일 올리면 얼굴이 부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그냥 올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은 밤이지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혹시라도 뭐 이미 작성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제 얼마나 부합을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런 거 이제 뻔한 내용이죠. 뭐 창업부 3년 이런 거는 이제 다 읽어보시고 보신 내용이고 이미 이제 충분히 읽어보셨다는 조건 하에 이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예, 이런 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여기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고 계실 거고 최대 1억까지 지원이다라고 하는데 뭐 자기 부담금하고 현물이 있으니까 사실은 7천만 원까지죠. 그래서 그냥 맥스 7천 쓰시면은 뭐 알아서 뭐 보통 한 5천까지 주더라. 이게 이제 경험적인 내용인 거고 이런 건 이제 뭐 각자 알아서 쓰시면 되고 가점 및 면제 사항 있어요. 근데 이런 가점 및 면제 사항은 우리가 이거를 지금 와서 뭐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제 확정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안 되신 분들은 말면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점수가 뭐 이제 1점, 2점 뭐 이런 거 되신 분들은 웬만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안 되신 이런 점수가 없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을 거예요.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우선 선정 대상 이런 거 되신 분들은 뭐 솔직히 이 방송 안 보시겠죠. 이미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됐고 요거는 이제 요 내용 있어요. 평가 지표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위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뭐 기업 이런 데 가서 이제 평가도 하고 투자 심사 이런 것도 이제 좀 하고 그러는데 경험을 기초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0개 정도의 주관 기관들이 있죠. 초창패하고 예창패를 이제 우리가 지원할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초창패, 예창패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느냐 사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순히 이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그걸 이제 단순히 이제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취지를 좀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뭐 제가 보기 뻔한 내용이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 주관 기관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담 인력 이렇게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여기 학교 출신이다. 뭐 지역이 이 근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전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자기 지인 중에 전화하면 그 기업은 무조건 자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괜히 이제 잡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심사의 공정성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실 거면 남의 전화기로 전화해서 이제 모른 척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여기 보면 투자 재원 조성이 있잖아요. 이 지금 가천대인데 재원에 이제 그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들어가죠. 그리고 카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이 관동대 기술지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북대학교도 이제 내부 재원. 경북대 뭐 산학협력단 들어가겠죠. 고대도 내부 재원 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업들이 그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패키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정부를 대신해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은 거의 이제 30개 가까운 기업들을 이제 그 주관 기관마다 뽑을 텐데 그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자기 내부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시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시드 투자를 한 후에
요런 이제 협력 기관들 상대로 다음 시리즈 투자를 받도록 이제 유도를 하겠죠.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육도 하고 추가 투자도 유치를 해서 잘 되면 자기도 이제 상장까지 가서 엑시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자기도 결국에는 그 시드 투자해서 돈 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 뭐냐면 철저하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서류를 작성한다는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뭐 어디에다가 지원할지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꼼수를 알려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크게 꼼수도 없어요. 예. 본격적으로 요 내용 좀 볼게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막 이런 이제 목차들이 잔뜩 있죠. 잔뜩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ESG 경영 도입 이건 뭐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 지금 와서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이미 지원하신 분들이 지금 와서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을 뭐 조작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인력 이런 것도 이제 향후에 이제 계획일 뿐이지 지금 뭐 투자를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인력을 고용을 해요. 인력이 많으면 솔직히 좋아요.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제 건너뛰자. 그거에 연연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자금 운용 계획 일정 이런 건 뭐 이 앞에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걸 갖고 자연스럽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이 배경이에요. 배경하고 필요성. 이 부분을 쉽게 쓰는 방법은요. 그 경쟁사의 제품하고 서비스를 명확하게 찍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일단 평가위원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그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제품, 이 서비스의 경쟁 제품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연 저 제품이 팔리기나 할 것이냐, 저 제품이 왜 필요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발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경쟁사 이런 것들을. 근데 경쟁사가 없습니다. 저희 제품은 완전 새로운 거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두 번째는 그 시장성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주식 상장할 때 공모가 정할 때도 가장 쉬운 방법이 경쟁사의 시총, 경쟁사의 PER 이거 갖고서는 정하잖아요. 근데 경쟁사가 없으면 아예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사하시는 분들도 심사역 분들도 그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심의 같은 걸 열어가지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다른 파트너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가 됐든 이제 자기 제품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경쟁사 제품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기술의 그 특징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일단 특정을 하신 다음에 제품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까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다 그러면 뭐 할 거 많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회사를 아예 대체를 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의 시총 또는 그 회사의 매출을 명확하게 특정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서비스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손해 액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액수는 이제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해결 방안이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해결 방안을 쓸 때 되게 두리뭉실하게 쓰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너무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은 기술 기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쉽지 않겠는데 저런 기술을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 정도가 들어야 저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면 돈이 좀 들겠네. 단순히 광고 마케팅 때려갖고 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술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부에서 신기술 막 이런 것들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기준이 되려면 기술 기업이어야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허 아니면 영업 비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거 아무리 봐도 저건 기술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그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다른 그 경쟁사가 그냥 따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호할 방법이 없는데 이걸 굳이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 기왕이면은 뭐 물론 이제 기술이 아닌 경우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게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마케팅비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박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가 됐든 이제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을 갖다 끌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이미지 인식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시장, 아까 얘기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창업 아이템 목표 시장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경쟁사 제품하고 서비스를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뭐 남녀, 성별, 연령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니면 뭐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딱 픽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돈을 내는 사람이 보통 고객인데 돈을 내는 사람 이꼴 고객 이꼴 사용자가 사실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남성용 속옷, 화장품 이런 것들은 아내분이나 뭐 여자친구가 이제 사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애기들 장난감 아니면 애기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뭐야 그 키즈 카페 사실 키즈 카페에서 노는 거는 이제 애기들인데 사실은 엄마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키즈 카페 같은 경우도 애기들은 신나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가서 엄마들이 앉을 자리가 없고 엄마들은 서서 구경하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엄마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무조건 엄마들이 원하는 거는 애기들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좀 쉬다가 오는 이거 때문에 키즈 카페를 가는 거지. 애기들을 재밌게 놀려주려고 가는 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규모 상황 이런 거 뭐 경쟁 강도 이런 것들은 뭐 향후 전망 이거 뭐 잘 쓰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우리가 문제점하고 제품만 명확하게 특징이 되면은 이런 것들은 쭉 나오는 상황이다. 뭐 객관적 근거. 그러니까 이제 가끔 찾으면은 우리가 최신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최신 자료를 찾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올해 이제 2024년이니까 뭐 2022년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15년도, 16년도 자료는 조금 이제 설득력이 좀 떨어지겠죠. 준비 현황. 예. 솔직히 준비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초기 창업, 예비 창업인데 뭐 얼마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거 다 만들었으면은 지금 초창패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놨는데 초창패, 예창패 받고 있다? 근데 투자 못 받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제품이 나왔는데 투자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는. 매출도 없고 잃어버리면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도 안 된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실은 실현 가능성도 여기 보면은 뭐 문제점 개선점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 그리고 멤버들의 역량이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없거나 뭐 연구 실적이 없거나 그렇다라면은 사실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멤버들의 경력이나 그런 이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개발 개선 방향.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기술로 얘기를 해야 된다, 기능으로 얘기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능을 어떻게 개발할 건데에 대한 이제 로드맵 정도는 이제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뭐 반도체의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제 제품의 이미지 분석을 하겠다.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의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라벨링은 어떻게 하고 뭐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제 모델은 아키텍처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기재해주면 좋겠죠. 기술적으로 적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창업 아이템 이거를 정하는데 경쟁사 제품 서비스를 무조건 찍는다. 그리고
그 경쟁사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그 시장의 몇 프로를 우리가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얼마나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 사업이 돈이 충분히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경쟁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할 거다. 어떻게? 기술로 개선을 한다. 그 기술이 뭐냐? 뭐 정보통신 뭐 이런 거 다 있죠. 인공지능 다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해당되는 걸 찍으시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경쟁사 이제 고객 현황 분석. 이거는 다트 이런 데 보시면은 공시대상 기업이면은 DART 다트 치신 다음에 여기서 뭐 뭘로 검색할까요? 뭐 야놀자? 야놀자 한번 볼까요? 야놀자? 야놀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 나오죠. 이제 사업 개요. 이런 것들 나오고, 그래서 무슨 사업 하는지 다 나오고, 제품 서비스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참고를 하시고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시장 크기라든가 시장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기재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템 현황도 이제 아까 우리가 기술을 특정을 했으니까 그 기술을 이제 어디까지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아직 개발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것들, 그리고 목차가 좀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은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채우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매출을 또는 이제 수익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솔직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J 커브를 그리면서 쫙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제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좀 관심을 갖지.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막 10년 후가 되면은 뭐 한 2배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목표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크게 잡으면 좋은 거죠.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장밋빛 미래를 담아서 마무리를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올린 지 사실 꽤 오랜만이죠. 거의 6개월 가까이 됐는데 한 9월까지 올리고 9월부터 잘 안 올렸어요. 거의 안 올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10월, 11월은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게 도움이 될까 사실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12월 달 되니까 연말 되니까 바빠가지고 못했고, 1월 달에는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딴짓하다가 또 바빴어요. 근데 이제 연휴 끝났으니까, 구정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그 오늘 제가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노트북으로 찍었는데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음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몇 번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마이크가 되게 이거 사실 제가 좀 나름 비싸게 주고 투자해서 산 건데 오늘 이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미 찍어가지고 노이즈가 많아도 어쩔 수 없이 올리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노이즈가 좀 줄어들었으면 제가 뭐 세팅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다음번에는 좀 다른 환경에서 좀 더 세팅을 깔끔하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초창패, 예창패 준비 잘 하시고요. 열흘이면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예, 이제부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봬요.